여러분 안녕하세요. 쭈쌤입니다. 오늘은 스텝 2의 8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 부분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문제를 조금 이제 나눌까 생각을 하다가 크게 무리는 없을 것 같아서 이제 하나로 모아놨거든요. 그래서 엘니뇨, 라니냐 나오는 파트와 기후 변화까지 한꺼번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함께 볼 문제는요. 115번에서부터 140번까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문항수가 조금 많으니까요.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제 115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태평양 적도 부근에서의 수심 300m까지 평균 소음 편차, 그리고 이제 각각 엘니뇨, 라니냐 시기다라고 주어져 있는데요. 우리 A 먼저 살펴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동태평양의 수온이 내평년보다 낮아진 시기입니다. 이때가 바로 라니냐 시기에 해당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B 시기 같은 경우는 내평년보다 높아진 시기죠. 바로 엘니뇨 시기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보기를 하나씩 살펴볼 건데 기역부터 이제 보자라고 하면은 남적도 해류의 세기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남적도 해류 같은 경우는 무역풍의 영향을 받아서 동에서 서로 흐르는 해류가 될 거고요. 무역풍이 강하면 강할수록 어떤가요? 그렇죠. 더 강하게 흐른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니냐 시기와 엘니뇨 시기를 이제 비교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라니냐 시기인 A가 더 강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억 옳지 않은 것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니은을 이제는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둘의 기압 편차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거는 우리 하나씩 이제 살펴볼 건데 A 시기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동태평양 같은 경우는요. 해수들이 더 많이 동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서 표층수온이 낮아지게 되고 그에 따라서 기압은 어떻게 되죠? 네, 높아지게 돼요. 자, 반면에 서태평양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표층수온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압은 낮아진다. 그래서 언제나 기압과 표층수온은 이렇게 서로 반대로 변화, 양상이 나타난다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B 시기, 엘니뇨 시기죠. 그래서 엘니뇨 시기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동태평양 같은 경우는 해면 기압이 상대적으로 낮아질 거고 서태평양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의 차이를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언제가 크게 나타나게 된다? 그렇죠. A 시기가 상대적으로 더 크게 나타난다라는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옳지 않은 것이 되겠네요. 자, 다음 이제 디귿을 좀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디귿에서는 수온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무엇과 이제는 관련이 있냐면 바로 아래에서 찬해수들이 얼만큼 용승을 하는지와 이제 관련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요. 이 용승이 되는 정도는 뭐와 관련이 있죠? 여기서 해수면의 높이와 관련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위에서 누르는 힘이 어떻게 되죠? 네, 더 높아졌으니까 강해지게 돼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용승은 약해질 수밖에 없을 거고 그에 따라서 수온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는 더 깊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B 시기와 A 시기를 비교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동태평양에서 표층에서 해수면 높이가 높은 시기는 바로 그렇죠. 엘니뇨 시기가 되겠죠. 그래서 B 시기가 A 시기보다 더 깊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옳은 것이 될 거고요. 정답은요. 디귿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11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태평양 적도 부근에서의 깊이에 따른 수온 편차 그리고 역시 엘니뇨와 라니냐 시기다라고 주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쪽에서 볼 때는 동태평양을 보는 게 조금 더 편하다라는 거. 그래서 가 같은 경우는 수온이 전반적으로 어떻게 됐나요? 그렇죠. 높아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가 엘니뇨 시기에 해당을 하게 될 거고요.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표층부터 해서 전반적으로 낮아졌네요. 그러니까 무슨 시기다? 그래서 라니냐 시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그냥 단순하게 옳은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라니냐 시기에 대해서 옳은 것을 찾아라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라니냐다라고 하게 되면 평년보다 무역풍의 세기가 강해지게 될 거고 그에 따라서 어떻게 돼요? 동에서 서로 이동하는 따뜻한 해수의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해수면의 높이는 낮아지게 될 거고 그에 따라서 용승은 강해지게
강해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라니냐 시기에 서태평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따뜻한 해수들이 많이 이동을 해 오다 보니까 표층 수온이 평년에 비해서 더 높아지게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해면 기압은 어떻게 되죠? 네, 더 낮아지게 되죠. 그래서 작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옳지 않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요. 네, 기역과 니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1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다인과 타히티에서의 해수면의 기압 편차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는 뭐 사실 이제 하나하나 좀 판단을 하셔도 되지만, 여기에서 두 지역의 이 기압 편차, 이거는 뭐를 이제는 설명을 하고 있는 거냐면 바로 남방 진동 지수에 대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우리 남방 진동 지수를 간단하게 전체 수식으로 이제 보지 말고 그냥 이렇게만 보자 이거예요. 타히티에서 다윈을 뺀 것과 같다. 그래서 타다. 여기에 적용을 시킬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남방 진동 지수가 만약 양의 값을 나타낸다. 그러면 이 시기는 무슨 시기라고 할 수 있느냐? 그렇죠. 라니냐 시기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음의 값을 갖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타히티 중앙태평양에서의 해면 기압이 낮아진 시기 바로 엘니뇨 시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가에서의 모습을 이제 각각 A 시기와 B 시기 나눠서 이제는 보자라고 하면은요. A 시기 같은 경우는 다윈에서의 해면 기압이 현재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남방 진동 지수가 음의 값을 갖게 될 거고, 바로 언제가 된다? 그렇죠. 엘니뇨 시기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반면에 B 같은 경우는 타히티는 기압이 플러스, 편차가 플러스가 되고요. 다윈이 마이너스가 되게 되죠. 그래서 남방 진동 지수가 양의 값을 나타내는 라니냐 시기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것이 이제는 나하고 접목을 이제 키워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다윈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요? 하강을 하고 있어요. 하강을 하고 있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평년보다 기압이 어떻게 됐다? 네, 높아졌다라고 할 수 있죠. 네, 플러스 편차라고 얘기를 할게요. 그리고 타히티 같은 경우는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압이 낮아졌다. 음의 편차를 갖는다. 자, 그래서 이 시기는 남방 진동 지수가 뭐가 될 거다? 바로 음의 값을 나타내게 되는 엘니뇨 시기가 될 거다라는 것을 찾아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기억을 좀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나는 A 시기의 대기 대순환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 옳은 것이 될 거고, 자, 그리고 이 B 시기가 된다, 라니냐 시기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타히티 같은 경우는 평년보다 기압이 어떻게 되죠? 네, 높아졌어요. 그래서 기압이 높아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강수량은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자, 그리고 이 둘의 비율을 한번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A 시기 같은 경우는 지금 다윈이 해면 기압이 평년보다 어떻게 됐어요? 높아진 상태예요. 그러면 평균 수온은 어떻게 됐다? 낮아졌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타히티는 평년보다 기압이 낮아졌으니까 수온은 높아졌다. 자, 반면에 라니냐 시기 같은 경우는 반대로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다윈은 높아지게 되고 타히티는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때 타히티 부근의 평균 수온 대비 다윈 부근의 평균 수온 누가 더 크다? 그렇죠. B 시기가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귿 옳은 것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기니디 모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18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동태평양 적도 부근에서의 수온 편차, 그리고 각각 엘니뇨와 라니냐 이제 주어져 있는데요. 자, 가 같은 경우는 적도 부근에서 동태평양의 수온이 어떻게 되죠? 전반적으로 높아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는 엘니뇨 시기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음의 편차를 가지고 있어요. 낮아졌죠? 바로 라니냐 시기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옳은 것이 될 거고, 이때 용승은요 언제 더 강하죠? 그렇죠. 라니냐 시기가 더 강하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때 용승이 일어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래쪽에 있는 해수가 위로 올라오게 되죠. 즉 아래쪽에 있는
찬 해수가 위쪽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네, 수온이 더 낮아지게 된다라는 거 함께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렇게 용승이 강해졌다라고 하는 것은 위에서 누르는 힘이 어떻게 됐다는 얘기죠? 약해졌다라는 얘기가 돼요. 따라서 해수면의 높이는 평년보다 낮아졌다. 즉, 높이 편차는 마이너스 값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귿 옳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니디 모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19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엘니뇨 또는 라니냐가 발생을 했을 때의 기후 변화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역시 여기에서도 동태평양을 보는 게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찾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 같은 경우는 페루 연안 그러니까 동태평양이 한랭 건조해졌어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표층 수온이 낮아졌다. 무슨 시기다? 그렇죠. 라니냐 시기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나의 경우는 고온다습해졌습니다. 바로 엘니뇨 시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때 워커 순환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라니냐 시기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평년보다 동서 편차가 강해지게 되죠. 그러면서 워커 순환은 어떻게 되죠? 네, 더 강해지는 모습으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라니냐 시기, 즉 이제는 가의 모습을 대략적으로 이제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서태평양, 인도네시아 연안 이제 볼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동태평양, 페루 연안을 이제는 봤을 때 더 강화가 되기 때문에 동태평양에서의 하강 기류는 네, 강해지게 될 거고 서태평양에서의 상승 기류는 더 역시 강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동서태평양을 연결하는 워커 순환이 상당하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반면에 엘니뇨 시기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는 어떻게 되죠? 무역풍이 약화가 되다 보니까 워커 순환 자체도 약해지게 되거든요. 자, 그런데 그렇다라고 해서 이때 무역풍의 방향이 반대로 바뀐 것은 아니죠. 좀 가다가 만다 이런 정도의 의미로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태평양은 수온이 더 낮은 것이 맞아요. 그러니까 동태평양에서도 하강 기류가 나타나게 됩니다. 자, 반면에 서태평양 같은 경우는요. 이동해 오는 양이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평년보다 수온이 더 낮아지게 될 거고 그래서 서쪽도 상대적으로 이제 하강 기류가 나타나는 모습으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워커 순환이 여러 개로 나뉘는 형태가 되게 될 거고 그러다 보니까 상승 기류가 나타나는 해역이 어떻게 돼요? 원래 라니냐 시기, 가시기에서는 이렇게 이제 나타나게 되지만 엘니뇨 시기에서는 타히티 쪽으로 그러니까 동쪽으로 이동을 하는 형태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억을 이제 다시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동쪽에 위치한 것은 가을 때가 아니라 언제가 된다? 그렇죠. 나일 때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옳게 바꾸면은 가일 때는 오히려 서쪽에 위치한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을 거고요. 자, 다음 니은을 이제는 보자라고 하면은 서태평양에서 홍수가 발생을 할 때예요. 그래서 항상 동서는 진동하는 거. 그래서 서태평양에서 홍수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동태평양 같은 경우는 가뭄이 나타나는 경우를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때 가문다. 그럼 어떻게 되죠? 한랭 건조해진다. 서쪽은 고온다습해진다. 그래서 이런 경향이 나타나는 것은 가을 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디귿을제를 보게 되면 또 역시 물어보고 있어요. 이거 자주 나오는 보기죠. 수온약층이 나타나는 깊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해수면이 상대적으로 낮아지기 때문에 수온약층이 나타나는 깊이는 얕아진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거 헷갈릴까 봐 이렇게 써놓을게요. 위에 있는 게 해수면의 높이입니다. 자, 그리고 반대로 나일 때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 동태평양은 해수의 이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해수면의 높이가 더 높아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수온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는 더 깊어지는 형태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위에서 많이 이렇게 눌러 내리는 형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따라서 가일 때가 나일 때보다 얕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귿은 옳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옳은 것 정답은 니은과 디귿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2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엘니뇨와 라니냐 시기에서의 역시 수온 편차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반복적으로 이제 나오니까 좀 지겹기는 하죠. 자, 그래도 우리 힘을 내서 봅시다. 그래서 가부터이즈를 보게 되면 동태평양에서의 표층수온이 음의 편차 낮아졌습니다. 바로 라니냐 시기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나 같은 경우는 네, 높아졌어요. 바로 엘니뇨 시기가 되죠. 자, 그러면 이때 무역풍의 세기 같은 경우는 라니냐 시기가 어때요? 더 강하다. 즉 가을때가 더 강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때 서태평양에서의 해면 기압을 비교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여기에서 그냥 그림 자체로 해석을 하자라고 하면은 가의 경우는요. 수온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해면 기압은 낮아지게 될 거고, 그리고 나의 경우는 어떻게 됐죠?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내 기압 반대로 높아진다. 그래서 나가 가보다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니은 옳은 것이 될 거고, 그 다음 디귿을지를 보자라고 하게 되면 용승 물어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용승이 일어난다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차안의 수가 올라오기 때문에 표층 수온을 더 낮추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동태평양에서의 표층 수온이 더 낮은 가 시기가 나 시기보다 용승이 더 강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귿 옳은 것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 기니디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2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역시 적도 부근에서 동태평양에서의 강수 편차, 그 다음에 수온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 이걸 이제 볼 수가 있을 텐데, 이거는 전체적으로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이 강수 편차가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동태평양에서 서태평양으로 이동을 하는 따뜻한 해수의 이동량이 감소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이제 바로 뭐가 되냐면 무역풍이 상대적으로 약해진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먼저 왼쪽에 있는 강수 편차를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A 시기와 B 시기는 평년보다 강수가 어때요? 많아요. 그래서 이 두 시기는 뭐라고 볼 수가 있죠? 무역풍이 상대적으로 약해진 엘니뇨 시기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C 같은 경우는 수온 약층 얕아졌고요. 그리고 강수가 줄어들었죠. 그래서 무역풍이 평년보다 강해진 라니냐 시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이걸 가지고 뭐를 이제 전체적으로 비교를 해볼 거냐면 무역풍의 세기를 전체적으로 한번 이제 비교를 해볼게요. 그래서 무역풍의 세기 같은 경우는 당연히 라니냐 시기인 C가 평년보다 더 강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엘니뇨 시기인 A하고 B는 이보다 약할 거거든요. 근데 앞서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무역풍이 약하면 약할수록 강수량은 어떻게 되죠? 네, 더 증가하는 형태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A와 B를 비교했을 때 A가 B보다 더 약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단순히 엘니뇨 라니냐 해서 평년과 비교하는 것도 여러분들 하실 수가 있어야 되지만, 같은 엘니뇨 또는 라니냐 시기다라고 하더라도 이때 무역풍의 세기가 약간씩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이 부분까지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억부터 살펴볼 건데요. 우리 강수량은요,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A가 B보다 많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이때 용승은요, 당연히 수온 약층이 깊이가 얕아지는 시기에 더 강하죠. 그래서 C가 가장 강할 거고 C, B, A 순서로 가게 되면은 약해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해수면의 높이는요. 이 평균 해수면의 높이도 역시 동태평양에서 뭐와 같이 생각을 해야 되죠? 그렇죠? 무역풍과 같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높이가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서쪽으로 이동하는 해수의 양이 줄어들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높이가 높아진 것은 무역풍이 상대적으로 약해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무역풍이 약한 A 시기가 가장 높을 거고요. B, C로 가면서 더 낮아지는 형태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귿도 옳은 것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 기니디 모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22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태평양 적도 부근 해역에서의 기압 편차입니다. 역시 엘니뇨와 라니냐 시기로 이제 제시가 되어 있는데요. 먼저 A 이제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동태평양에서의 해면 기압이 평년보다 어떻게 됐어요? 네, 낮아진 상태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는 거는 평년보다 표층 수온이 더 뭐했다? 높아졌다. 그래서 상승 기류가 강해지기 때문에 기압이 낮아진 이 형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이렇게 표층 수온이 높아진 시기다라고 하게 되면은 바로 어느 시기에 해당을 하게 되죠? 그렇죠. 엘니뇨 시기에 해당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옳지 않은 것이 되죠. 그래서 라니냐는 평년보다 해면 기압이 오히려 높아지게 되는 양의 편차가 나타난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엘니뇨가 발생을 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무역풍의 세기가 약해지기 때문에 평년보다 남적도 해류는 더 약해진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남적도 해류가 약해져요. 그러면 해수면의 높이가 평년보다 높아지죠. 그럼 어떻게 돼요? 누른 힘이 강해져요. 그래서 용승은 오히려 약해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옳지 않은 것 될 거고요. 옳은 것, 정답은 니은밖에 없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23번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기상위성으로 관측한 서태평양 적도 부근에서의 수증기량 편차입니다. 수증기량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당연히 강수가 어떻게 되죠? 그렇죠. 더 많아지게 될 거고요. 그리고 수증기량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증발이 잘 되었다. 그러니까 표층 수온이 높다. 이렇게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A를 예제로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평년보다 수증기량이 적어진 상태예요. 그렇다라고 하는 것은 표층 수온이 뭐해졌다? 낮아졌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이렇게 수온이 낮아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동태평양에서 이동해오는 따뜻한 해수의 양이 줄어들었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시기는 바로 엘니뇨 시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반면에 B 시기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수증기량이 많아진 상태예요. 그래서 표층 수온이 평년보다 높은 시기, 즉 따뜻한 해수의 이동량이 많은 라니냐 시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하고 지금 같이 볼 건데 해수면의 높이 편차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동쪽을 살펴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높이가 전반적으로 어떻게 된 상태죠? 네, 낮아진 상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이 많이 이동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시기는 무역풍이 강해진 무슨 시기다? 그렇죠. 라니냐 시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따라서 나의 경우는 가의 B에 해당한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자, 다음 니은의 즈는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수온여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야기를 이제 했던 것처럼 수온여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 같은 경우는 해수면의 높이하고 같이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 높이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더 깊이는 깊어지는 양상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동태평양이다 보니까 이때는 언제? 그렇죠. 엘니뇨 시기가 더 깊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A 시기가 B보다 깊은 것이 될 거고요. 자, 다음 디귿을 예제로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기압 편차를 엘니뇨 시기와 라니냐 시기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엘니뇨 시기인 A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동태평양의 해면 기압은 상대적으로 낮아지게 될 거고, 그리고 서태평양은 높아지는 형태가 되죠. 자, 반면에 B 시기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동태평양은 표층 수온이 낮아지기 때문에 해면 기압은 높아지게 될 거고, 서태평양은 표층 수온이 높아지죠. 해면 기압은 낮아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둘의 차이는 언제 더 크다? A보다 B일 때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귿 옳지 않은 것이 될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니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2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중앙태평양 적도 해역에서 풍향 빈도를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엘니뇨, 라니냐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이거는 전체적인 경향성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무역풍이 강하면 강할수록 동풍의 빈도가 뭐한다? 커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와 나를 이제는 비교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무역풍의 세기가 언제 강하죠? 동풍에 좀 많이 모여 있죠. 그래서 가가 더 강하다. 즉 가가 라니냐 시기다라고 할 수가 있을
있을 거고 그리고 나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약하죠. 그래서 엘니뇨 시기에 해당을 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무역풍의 세기는 오히려 가을 때가 나일 때보다 강하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기억 옳지 않은 것들 거고 자 그리고 나가 됐을 때 그러니까 엘니뇨 시기에 서태평양 적도에서의 기압 편차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풍이 약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서태평양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죠? 예, 표층 수온이 상대적으로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어 따뜻한 해수의 이동량이 줄어들게 되니까 그래서 기압은 결국에 해면 기압은 뭐 하게 된다? 높아진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기의 편차는 양의 값을 갖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옳은 것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동태평양에서의 난수층의 두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따뜻한 해수가 이동이 적은 엘니뇨 시기에 더 두껍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가을 때가 나일 때보다 오히려 더 두껍게 되겠네요. 그래서 이제 바뀐 것이 될 거고요. 디귿 옳지 않은 것 되겠죠. 그래서 옳은 것 정답은요. 네, 니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25번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각각 동서에서의 해면 기압 편차 그리고 수온 편차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역시 엘니뇨와 라니냐 시기가 되는데요. A 시기를 이제는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동태평양 같은 경우는 기압이 높아졌어요. 그러면 동태평양에서의 수온이 뭐에 따른 얘기죠? 네, 표층수온이 낮아졌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렇기 때문에 따뜻한 해수의 이동량이 많은 라니냐 시기가 되겠죠. 자, 반면에 B 같은 경우는 동태평양에서의 해면 기압이 낮아졌습니다. 표층수온이 높아진 엘니뇨 시기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나를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동태평양에서의 수온을 이제는 확인을 해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어떻게 됐어요? 네, 높아진 경향성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여기에서 바로 이렇게 엘니뇨를 이제 가도 되지만 이렇게 수온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거는요. 그만큼 상승 기류가 뭐에 따른 의미죠? 네, 강해졌다. 그러니까 기압이 뭐했다? 해면 기압이 낮아졌다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바로 내 B와 연결을 지어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억 옳은 것이 될 거고 자 그리고 이때에 각각 시기의 수온 편차를 이제는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A 시기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라니냐 시기니까요. 따뜻한 해수가 많이 이동을 해와요. 그래서 서태평양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높아질 거고 동태평양은 낮아진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반면에 B 시기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서태평양은 낮아지고 동태평양은 높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둘의 차이는 A가 B보다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는 디귿에서도 두 시기에 이제는 기압을 물어보고 있는데요. 이때 A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 여기에서는 사실 그림 보고서도 바로 판단 가능하지 않나요? 뭐 그림 보고서도 동태평양이 클 때가 큰 A가 크다 이렇게 판단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엘니뇨 라니뇨 뭐 굳이 구분 안 했어도 됐긴 한데 어쨌든 나와 있는 대로 A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동태평양은 높아져요. 반면에 서태평양은 낮아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B 시기를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여기 동태평양 같은 경우는 음의 편차 낮아졌고요. 그리고 서태평양은 높아졌죠. 그래서 이 둘의 B는 A가 크다라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기니디가 모두 다 옳은 것이 되겠네요. 정답 기니디 될 거고요. 이 다음 문제 126번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각각 엘니뇨와 라니냐 시기에 풍속 편차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절대적인 것을 이제 보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두 개를 비교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 같은 경우는 적도부근 A하고 B를 봤을 때 다 동쪽에서 서로 움직이고 있어요. 그런데 나는요. 상대적으로 서에서 동으로 가는 빈도 그러니까 이게 편차잖아. 서에서 동으로 간다라고 하는 거는 동풍이 약해졌다의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는 평년보다 동풍이 조금 강해진 시기 무역풍이 강한 라니냐 시기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B 같은 경우는 동풍이 약해졌으니까 이것은 엘니뇨 시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A 해역에서의 강수량은요. 따뜻한 해수의 이동량이 많으면
많으면 많을수록, 즉 동풍이 강하면 강해질수록 강수량은 증가하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가일 때가 나일 때보다 많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니은을 이제는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비해역에서 수온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를 이제는 물어보고 있는데요. 비해역에서 엘니뇨 시기, 그러니까 지금 동풍이 상대적으로 약해졌죠. 이동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때 비해역은 해수면의 높이가 어떻게 되죠? 네, 높이가 높아지는 경향성이 나타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수온약층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깊이는 평년보다 더 뭐해질 수밖에 없다? 깊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이때의 편차는요. 그렇죠. 양의 값을 갖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니은 옳은 것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때 해수면의 높이 차이. 자, 이거는 항상 동서 편차를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동태평양과 서태평양의 편차를 유발하는 것은 뭐죠? 그렇죠. 무역풍이에요. 무역풍에 의해서 동서 편차가 생기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역풍이 강해지면 동쪽과 서쪽의 차이는 커질 수밖에 없을 거고, 무역풍이 약해진다라고 하면 동서의 차이는 줄어든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때도 무역풍이 강해진 가시기가 편차가 뭐해질 수밖에 없다?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디귿도 옳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요. 네, 기니 디가 모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2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적도부근 서태평양과 중앙태평양 중 하나 어디인지는 몰라요. 자, 이랬을 때 적외선 방출량, 복사에너지, 그리고 강수량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가 사실 그렇게 막 어렵게 꼬여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게 되면은 엘니뇨 시기예요, A가. 엘니뇨 시기의 강수량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다? 수온이 상대적으로 높아졌다라는 겁니다. 강수가 증가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요. 이렇게 수온이 높아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거는 어디가 되죠? 네, 상승 기류가 강해진 곳 바로 그렇죠. 중앙태평양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돼요. 엘니뇨 시기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상승 기류가 나타나는 해역이 서쪽에서 어떻게 되죠? 동쪽으로 약간 이동을 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동태평양에서 상승 기류가 나타난다. 중앙태평양에서. 그리고 중앙태평양에서 상승 기류가 나타난다라고 하는 것은 수온이 어떻게 됐다? 그렇죠. 높아졌다의 의미로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앞에서도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이 지역은 서태평양이 아니라 중앙태평양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때 적외선 방출 복사에너지의 편차. 자, 이거는 그림하고도 이제는 같이 이제 보면 되는데, 아까 제가 앞서서 수온이 높을 때 강수가 많아진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편차가 음의 값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강수량이 많을 때는 음의 편차, 강수량이 적을 때는 뭐가 나타난다? 양의 편차가 나타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이 이제 옳은 것이 될 건데, 이거를 이제 조금만 더 자세히 이제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기상위성에서 적외선 방출 에너지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 이거는 항상 뭐와 같이 생각을 해야 되냐면 구름하고 같이 생각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은 구름의 전반적인 것이 아니라 이제는 최상부에 대한 것을 이제는 보게 되는데, 구름 최상부의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적외선 방출량은 어떻게 될 수밖에 없어요? 네, 더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온도가 높으면 에너지 방출량이 많아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구름 최상부의 온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되죠? 별로 위로 올라가지 않았다. 그래서 최상부의 고도가 낮아졌다라는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는 거고, 이렇게 최상부의 고도가 낮아졌다라는 건 많이 올라가지 못했다는 얘기죠. 이 얘기는 또 무슨 얘기죠? 상승 기류가 평년보다 뭐하다?
네, 더 약하다의 의미가 돼요. 그리고 이렇게 상승 기류가 약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구름 잘 안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증발 별로 없는 거죠. 그러면 이것은 결국에 뭐가 되느냐? 강수량이 줄어드는 효과를 가지고 온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 IR 방출량, 그러니까 적외선 방출량이 많다라고 하는 것은 네, 플러스 편차를 갖는다라는 의미가 될 거고, 그렇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강수량은 뭐 한다? 적어진다. 이렇게 두 개를 짝지어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때 평균 해명 기압을 보자라고 하게 되면요. 중앙태평양 같은 경우는 네, 상승을 하죠. 엘니뇨 시기에. 그러면 해면 기압이 어떻게 된다? 평년보다 더 낮아졌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귿 오른 것 될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2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엘니뇨 또는 라니냐, 그리고 여기에서도 앞의 문제와 이제 마찬가지로 적외선 방출 복사 에너지 양의 편차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도 우리가 이제 동태평양을 이제 살펴볼 건데, 동태평양의 편차들을 보자라고 하면은 모두 다 음의 편차입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최상부에서 방출되는, 그러니까 구름 최상부죠. 구름 최상부에서 방출되는 에너지 양이 뭐에 따른 얘기죠? 네, 줄어들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구름 최상부의 온도가 그만큼 낮아졌다의 의미가 될 거고, 구름 최상부의 온도가 낮아졌네요. 그만큼 위로 많이 올라왔다. 고도가 높아졌다.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상승 기류는 평년보다 뭐에 따른 의미죠? 강해졌다의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시기는요, 동태평양에서의 상승 기류가 상대적으로 강해진 시기가 되니까 그림은 어느 시기라고 할 수 있나요? 그렇죠. 엘니뇨 시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엘니뇨 시기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서태평양 같은 경우는요, 우리 뭐 양의 편차 상승이 약해진 거죠. 반대로 움직이게 되니까. 그래서 강수량이 평년보다 적어진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그리고 이때 이렇게 엘니뇨 시기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동태평양 같은 경우는요, 해수면의 높이가 높아지는 게 되는 거죠. 많이 이동을 하니까. 그래서 용승은 평년보다 약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옳지 않은 것이 될 거고, 그리고 엘니뇨 시기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동태평양 같은 경우는 평년보다 어때요? 지금 상승이 강해졌잖아요. 기압이 낮아지게 될 거고, 그리고 서태평양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높아지게 되죠. 그래서 이 둘의 편차는 평년보다 네, 작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귿도 옳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역과 디귿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29번으로 또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부터는 이제 기후 변화와 관련된 문제들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서는 A 시기와 현재의 근일점에 있을 때 지구의 모습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근일점에서의 거리를 A하고 B를 이제는 비교를 해 볼 건데, 근일점 거리가요, 현재가 상대적으로 더 멀고요. 그리고 A 시기가 더 가까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근일점의 거리는 뭐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죠? 이제 이심률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이심률이 크면 클수록 더 극단적인 타원이 되니까, 또는 근일점과 원일점의 차이가 커지게 되니까 근일점 거리는 뭐해질 수밖에 없죠? 더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에 비해서 A 시기의 이심률이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억은 옳지 않은 것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니은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갈 수가 있을 텐데, 현재 북반구는요, 우리 현재 이 값은 변하지 않죠. 뭐 가상의 시기를 나타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근일점에 있을 때 겨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혹시나 하는 마음에 우리 그림 가지고 이제 판단을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자전축이 이렇게 놓이고 있죠. 좀 크게 그릴게요. 여기 이렇게 이제 자전축이 있고, 이 자전축과 수직인 것이 이제 바로 뭐가 되죠? 적도가 돼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적도가 놓여 있다라고 하게 되면은 위쪽이 북반구, 그리고 아래쪽이 남반구죠. 이때 태양빛이 들어오는 것을 이제 보자라고 하게 되면 수직으로 들어오는 위치가요.
지금 적도보다 아래쪽을 수직으로 비치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근일점에 있을 때 태양빛이 수직으로 들어오는 곳이 남반구에 위치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남반구의 기온이 높아지게 될 거고 그에 따라서 남반구는 여름이 될 거고 북반구는요. 네, 태양 에너지 양이 줄어들게 되죠. 그래서 겨울이 된다라는 거, 이 원리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디귿 같은 경우는 이제 원일점에서를 이제 물어보고 있는데 어떤 뭐 중위도 그 특정 위치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지구 전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지구가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 양의 경우는 뭐를 따져줘야 되느냐? 바로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를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될 텐데 이때 이심률이 크면 클수록 거리는 역시 어떻게 되죠? 네, 더 멀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상대적으로 가깝고 A 시기는 상대적으로 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가까울수면 당연히 들어오는 양이 많아지게 되겠죠. 그래서 현재가 A 시기보다 많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디귿 옳은 것 되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요. 예, 정답 니은과 디귿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3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현재 가, 나 시기에 자전축의 경사가 그리고 이심률 지구가 근일점에 위치할 때 북반구 계절 그러니까 이거는 뭐까지? 경사 방향까지도 달라진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복합적으로 나오는 경우인데요. 우리 이것들은 이제 문제 보기를 보면서 체크를 해보실 수가 있어야 돼요. 자, 먼저 이제 기억부터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여름철일 때 태양과 지구 사이의 거리 그리고 가하고 현재를 이제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먼저 가하고 현재의 계절을 이제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북반구가 근일점에 있을 때 모두 다 겨울입니다. 그러니까 경사 방향이 똑같은 상태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은 여름철에 있을 때는 어디에 위치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반대편에 위치하고 있다. 즉 원일점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일점의 거리를 물어보자라는 건데 그럼 원일점의 거리는 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죠? 그렇죠. 이심률에 따라서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와 가 시기에 이심률을 비교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현재가 가보다 어때요? 네,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원일점 거리 또한 이심률이 큰 현재가 더 가보다 멀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기억은 옳지 않은 것이 되죠. 그래서 오히려 가시기는 가깝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다음 니은을 저는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자, 특정 위도에서 겨울철 태양의 남중고도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태양의 남중고도와 관련된 수치는 이제 바로 뭐죠? 뭐를 봐야 돼요? 그렇죠. 경사각을 봐야 돼요. 경사각. 그래서 겨울철이기 때문에 경사각이 크면 클수록 고도는 어떻게 되죠? 겨울철에는 오히려 낮아지는 형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경사각을 현재와 나를 비교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현재는 23.5도고요. 그리고 나 시기는 24.5도죠. 그래서 현재가 겨울철이 더 높고 나 시기가 더 낮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옳은 것이 될 거고 자 그리고 이거는 참고적으로 정말 참고적으로 이제 중위도에서 경사각이나 아니면 이제 태양의 고도를 물어볼 때는 고위도는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보자라고 하면 온도에 대해서 태양의 최대 고도, 우리 흔히 남중고도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여기 하나 더 있는 게 이제 뭐냐면 일주 시간, 그러니까 낮의 길이가 상당히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우리 이제 극단적으로 여름, 그러니까 하진 날, 태양이 북쪽을 제대로 가장 높게 비추고 있을 때, 이때 하루 중에 적도와 북극 에너지가 어디 많이 들어올까요? 당연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실 때 왠지 적도가 뜨거울 것 같은 느낌이 있죠. 그런데 실제로는 네, 북극이 더 많아요. 그러면 태양의 최대 고도는 어디가 높을 거냐? 적도가 많아요. 그러니까 적도가 최대 고도가 23.5를 빼니까 66.5도고요. 그다음에 저기 어디냐? 북극 같은 경우는 23.5도거든요. 그런데 적도 같은 경우는 0에서부터 66.5도 변했다가 0이 되고요. 그리고
북극 같은 경우 23.5도가 계속 유지가 돼요. 그리고 여기 이제 플러스가 되는 게 적도는 낮의 길이가 12시간이고요. 북극은 그 날이 되면 하진 날이 되면은 24시간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북극에 더 많은 에너지가 들어와요. 하진 날 같은 경우는. 이게 변수가 여러 가지란 얘기예요. 그런데 중위도 같은 경우는 언제나 태양의 남중고도라고 하는 거 정확하게 얘기하면 최대 고도라고 저는 얘기를 할게요. 최대 고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항상 낮의 길이 또한 역시 더 길어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고도가 높으면 들어오는 에너지 양도 어떻다는 얘기예요? 네,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는 거거든요. 자, 그리고 여기서 플러스 하나를 더 시키자라고 하면은 이 태양의 최대 고도를 우리가 어떻게지는 볼 수가 있냐면 당연히 봄, 가을, 그러니까 춘분, 추분을 묻는 거는 이제 자주 나오진 않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생각할게요. 여름.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하진 날이 되긴 하는데 이때는 90도에서 위도를 빼고요. 그리고 여기에 경사각이 더해지는 수치가 되게 돼요. 반면에 겨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이것도 계속해서 약간씩 달라지긴 하지만 동짓날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의 최대 고도는 90도에서 위도를 빼고 경사각을 함께 빼준 것이 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경사각이 크면 클수록 여름철은 태양의 최대 고도가 높아지게 되고 겨울철은 최대 고도가 낮아지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이것도 같이 함께 기억해 두시면 좀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디귿으로 이제 다시 넘어가 보자라고 하면은 기온의 연교차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기온의 연교차 그리고 지금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달라지잖아요. 이럴 때 최우선적으로 봐야 되는 거는 뭐죠? 그렇죠. 경사각이에요. 그래서 경사각을 비교를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가하고 나를 봤을 때 나가 24.3도로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교차는 나 시기가 가 시기보다 크다, 가 시기가 나 시기보다 작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디귿 옳은 것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 세부적인 내용들 그리고 이제 기후변화 같은 경우는 제가 거듭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문제가 어렵거나 그다음에 이론이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좀 시간이 걸리죠. 그래서 차근차근 푸는 거 추천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니은과 디귿이었고요. 우리 다음 문제 31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구 공전 궤도 그리고 자전축의 경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일정, 근일정, 거리 이렇게 이제 나와 있는데 우리 여기 그림을 조금 해석을 해보고 가자라고 하게 되면은 20률이 달라진다라고 하더라도 원일정 거리와 근일정 거리의 합은 항상 어때요? 이 AU로 일정하게 유지가 되게 된다라는 거. 자, 그러다 보니까 20률이 커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는 어떻게 되죠? A하고 B의 차이가 증가하게 돼요. 그래서 차이가 증가하게 되니까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크고 차이가 증가하니까 A는 얘는 줄어들 거고 이 A는 변해 안 변해? 안 변해. 그리고 20률이 상대적으로 이제 작아진다라고 하면 A하고 B의 편차는 어떻게 돼요? 줄어들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A는 오히려 줄어들 거고 그리고 근일정 거리를 나타내는 B 같은 경우는 오히려 늘어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주 두 번째로 뭐를 볼 거냐? 세타를 볼 거예요. 세타를 볼 건데 얘 그림을 옆으로 이제 확대를 시켜서 이제 한번 봅시다. 지금 원일점에 있을 때 이제 모습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지구가 있으면 자전축이 수직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이제 자전축 지금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나와 있는 근일점과 원일점 연결한 점선으로 나와 있는 게 지금 얘잖아요. 이게 이제 바로 뭐가 되죠? 지구가 공전을 하고 있는 공전 궤도면에 해당을 해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자전축의 경사각이라는 건 뭐죠? 공전 궤도면하고 이루어진 각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경사각이라고 하는 건 이제 뭐가 되냐면 공전 궤도면에 수직인 공전축이 있을 거예요. 이 공전축과 자전축이 이루고 있는 이 각도를 우리는 경사각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세타가 표시가 되어 있는 게 얘가 세타로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이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경사각이라고 하는 것은 그림에서 나와 있는 걸로 환산하지 않으면 90도 마이너스 세타 이렇게 된다라는 거.
이거를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세타가 항상 다른 형태로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러면 먼저 기억부터 하나씩 이제 살펴볼게요. 세타 값이 일정할 때, 지금 경사각이 일정할 때입니다. 자, 이랬을 때 원일점과 근일점 사이의 거리의 차이가 커지죠.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20율이 뭐에 따른 얘기예요? 커졌다의 의미로 해석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기온의 연교차를 따져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요. 우리가 기온의 연교차를 따질 때 저는 항상 뭐를 따지면 여름만 따져요. 왜냐면 여름이 높아지면 겨울 추워지잖아요. 반대로 여름이 낮으면 겨울 따뜻해지고, 그리고 약간 여기가 말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니까 진동을 하니까 커지고 작아지고 작아지고 커지고 막 이러니까 헷갈리잖아. 그래서 항상 같은 방향으로 암기하는 걸 좀 더 선호를 하는데, 같은 방향이니까 여름철에 기온이 높아지면 어떻게 되죠? 연교차가 커져요. 똑같은 변화 방향이잖아요. 그래서 여름을 잘 보게 되는데, 그럼 보자. 여름이에요. 여름. 북반구 중위도. 다른 게 달라지지 않았죠. 그러면 어디에 있을 때죠? 원일점에 있을 때예요. 그러면 이때 A-B 값이 커진다라고 하는 거는 A가 커졌다라는 의미니까 원일점의 거리가 멀어졌다의 의미가 될 거고, 그러면 여름철의 기온이 뭐 했다는 얘기예요? 평년보다 낮아졌다라는 의미가 돼요. 그래서 여름철 기온이 낮아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연교차 어떻게 되죠? 네, 작아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옳은 것이 될 거고, 자, 그 다음에 니은을 저는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지금 A, B가 일정하다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20율이 일정할 때 세타 값이 커졌대요. 근데 앞서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90도 마이너스 세타가 경사각이거든요. 그래서 세타가 커졌다라고 하는 것은 경사각이 뭐 했다라는 의미가 되죠. 네, 줄어들었다의 의미가 돼요. 그리고 경사각이 줄어든다라고 하게 되면은 연교차는 어떻게 되죠? 네, 같은 방향으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연교차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작아질 거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디귿으로 이제는 가보자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 세타가 커졌대요. 그러면 우리 앞에서 본 거와 마찬가지로 경사각이 어떻게 되죠? 줄어든 상태죠. 자, 그렇다라고 하게 되면 여름철 태양의 남중고도는요. 그렇죠. 현재보다 더 낮아지겠죠.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디귿도 옳지 않은 것이 되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밖에 없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32번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지구의 공전 궤도 그리고 경사각 변화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사각만 나오는 경우가 사실은 이제 제일 편할 것 같기는 이제 한데요. 그리고 이제 세차 운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 여기에서 계절을 따지고 있어요. 자, 지금 6,500년 전에 A에 위치하고 있을 때. 그래서 제가 같은 방향으로 기억하는 거 좋다 했잖아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계절이 4계절, 4계절이기 때문에 90도 단위, 세차운동 주기 90도, 그게 이제 바로 6,500이잖아요. 그래서 6,500 단위로 갔을 때 이 전후로 가게 되면 같은 방향 외우다 그랬죠? 그래서 같은 위치에서 뭐로 변하게 되냐면 바로 이전 계절로 변하게 돼요. 그리고 6,500년 후가 된다? 그럼 같은 위치에서 뭐가 되는 거죠? 이후 계절이 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지금 우리 현재 모습을 이제는 생각을 해볼게요. 현재 근일점에 있을 때 뭐죠? 겨울이에요. 그럼 여기에서 A 같은 경우는 겨울에서 지나가는 거죠. 뭐가 돼요? 봄이 돼요. 봄. 그러면 이제 6,500년 전후로 가자라면 아까 얘기했죠. 이전 계절이거든요. 그래서 근일점에 있을 때는 이전 계절로 가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가을이 되는 거예요. 이전. 그리고 A는 봄 전 계절인가 뭐가 돼요? 겨울이 돼요. 그래서 A 부근에 있을 때 북반구의 계절은 겨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기억은 옳은 것이 될 거고, 자, 다음 니은을 좀 보자라고 하면 지금 연교차를 물어보고 있어요. 그런데 뭐가 달라졌어요? 경사각 달라지죠. 그래서 경사각이 나오는 경우는 항상 뭐만 봐라? 그냥 경사각 보시면 돼요. 그래서 6,500년 전에 경사각을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현재보다 어떻게 되고 있죠? 현재 경사가 23.5도고요. 6,500년 전은 이보다 높습니다. 24도죠. 그래서 연교차는 언제 더 크다? 6,500년 전이 현재보다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니은 옳지 않은 것이 돼요. 이제 크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을 거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여름철 평균 기온을 물어보고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도 역시 뭘 봐요? 네, 경사가 우선적으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현재 그 다음에 13,000년 후가 된다라고 하면 여기죠. 경사각이 현재하고 비교를 했을 때 어때요? 더 작아요. 그러면 여름처럼 어떻게 된다? 더 서늘해지게 된다. 그래서 네, 디귿도 옳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요. 네, 기역과 디귿 되겠습니다. 자, 다음 33번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A와 현재 시기의 공전 궤도 그리고 자전축의 방향을 이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 먼저 현재 기역 같은 경우는 근일점이죠. 그래서 북반구 기준으로 얘기를 할게요. 근일점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계절이 뭐가 되죠? 이때는 네, 겨울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역은 옳지 않은 것이 될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A 시기에서도 우리 각각의 위치를 조금 이제 판단을 해 볼 건데요. 현재에서부터 A 시기로 이제는 가게 되면 지금 세차 운동에 의해서 자전축이 이렇게 회전을 하고 있어요. 시계 방향으로 이제는 돌고 있는 형태죠. 그러다 보니까 A 시기는 현재로부터 얼마가 되는 거죠? 4분의 1 주기 후인 6,500년 후의 모습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렇게 6,500 후면은 다음 계절로 변한다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억이 근일점이 겨울이었죠. 그럼 6,500년 후 니은 근일점으로 간다라고 하면 이때가 뭐가 되냐면 봄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디귿은 언제가 되죠? 그렇죠. 여기가 네, 겨울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따져주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북위 37도에서의 연교차 이거를 이제는 비교를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아까 여름 얘기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여름이 여기예요. 어차피 이제 원일점이 있을 거고 여름이 사실 가장 시원한 시기죠. 멀리 있으니까. 그러면 A는 정확하게 어딘지는 몰라도 어쨌든 원일점이 아니라 단축 부근에 위치를 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름이 더 서늘한 거는 현재. 그러면 연교차도 어떻다? 현재가 A 시기보다 더 작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겠죠. 니은 옳은 것이 될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남이 30도예요. 남이. 그럼 지금 제가 여기 써놓은 북반구하고 계절이 어떻게 되죠? 네, 반대가 돼야 돼요. 그래서 니은에 있다라고 하게 되면 반대가 되니까 이 시기가 가을 시기가 될 거고 그리고 디귿에 있다라고 하면은 남반구 같은 경우는 이때가 여름 시기가 되죠. 그러면 계절 자체가 이렇게 다를 때는 경사가 신경 쓸 필요가 있나요? 없죠. 그래서 태양의 남중 고도가 디귿 시기가 더 높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죠? 더 높은 곳에 있으면 단위 면적에 들어오는 에너지 양이 많아지게 되죠. 그래서 디귿이 니은보다 네, 많다라고 할 수가 있겠네요. 그래서 디귿 옳지 않은 것이 될 거고요. 옳은 거 정답은요. 네, 니은밖에 없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34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전축의 경사가 그리고 공전궤도 이심률의 변화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날을 좀 판단을 해볼 건데요. 여기서 기운의 편차를 좀 보게 되면 연교차를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의하셔야 되는 거요. 우리 북반구 같은 경우는 6, 7, 8이 여름이죠. 남반구는 6, 7, 8이 겨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보게 되면 나에서 북반구는요. 여름이 따뜻해졌고요. 겨울이 추워졌어요. 자, 그리고 남반구는요. 1, 2, 3월은 따뜻해져서 여름이 따뜻해진 거죠. 그리고 6, 7, 8 추워졌네요. 겨울이 서늘해졌어요. 그러면 이건 결국에 북반구, 남반구 상관없이 연교차가 뭐했다? 증가했다의 의미가 돼요. 그리고 북반구하고 남반구가 반대가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것은 뭐의 의미로 해석을 할 수 있죠? 경사각이 달라진 것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연교차가 커졌다라고 하는 것은 지구 자전축의 경사각이 뭐해진 시기다? 네, 커진 시기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기니디로 비교를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 경사각이 커진 게 언제밖에 없죠? 그렇죠. 니은밖에 없겠네요. 그래서 나에 해당하는 것은 니은의 자료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니은 옳은 것이 될 거고요. 우리 나머지 보기들도 이제 같이 볼 건데요.
야, 근일점과 원일점. 그러니까 그냥 이것도 역시 특정 위치가 아니라 그냥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에너지 양의 차이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뭐를 봐야 되죠? 그렇죠. 이심률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심률이 커지면 커질수록 근일점과 원일점에서의 거리 차이도 어떻게 되죠? 커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지구에 도달하는 태양 복사 에너지의 차이도 어떻게 된다? 더 커진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 이심률 여기 있고요. 니은 이심률 여기죠. 그래서 기억이 니은보다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기억 옳은 것이 될 거고. 자, 그리고 여기 여름철 낮의 길이를 물어보고 있어요. 이 여름철 낮의 길이는 뭐를 판단을 해라? 경사각을 판단을 해라. 그래서 경사각이 크면 클수록 낮의 길이도 어떻게 돼요? 더 길어지는 양상이 나타나게 돼요. 그래서 현재와 디귿 시기의 경사각을 비교하자라고 하면은 현재는 경사각이 여기 있잖아요. 그리고 디귿 시기는 경사각이 여기죠. 그래서 경사각이 현재가 더 커요. 그러다 보니까 낮의 길이도 역시 현재가 더 길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디귿은 옳지 않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니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35번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림가는 지구 자전축의 경상각과 이심률의 변화, 그리고 기억 또는 니은 시기의 경사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를 이제 먼저 보자라고 하면은 경사각이 지금 24.5도거든요. 우리 지구 자전축 경사각 같은 경우는 물론 이제 약간의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기는 하지만 최소 약 21.5도에서 최대 24.5도 이 사이에서 달라지게 되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제시되어 있는 24.5도가 된다라고 하는 거는 경사각이 거의 최대값이 됐을 때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 시기의 경사각을 표시를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 기억은 경사각이 이제 가장 작을 때 그리고 니은이 경사각이 가장 클 때죠. 그렇기 때문에 나의 해당을 하는 것은 기억 시기가 아니라 니은 시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옳지 않은 것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근일점 거리. 우리 근일점 거리를 따질 때는 뭐를 봐야 되죠? 그렇죠. 이심률을 판단을 하실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근일점 거리의 경우는 이심률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죠? 더 근일점과 원일점 차이가 커지게 돼 보니까 가까워진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기억 시기와 니은 시기의 이심률을 비교를 하자라고 하면은 기억 시기의 이심률이 니은 시기의 이심률보다 큽니다. 따라서 근일점 거리는 기억 시기가 니은 시기보다 가깝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기억 옳은 것 될 거고요. 자, 다음 디귿을 이제는 보자라고 하면은 우리나라 연교차를 물어보고 있는데 야, 이심률하고 이렇게 나오면 뭐만 봐라? 경사각만 봐라. 그래서 현재와 기억 시기의 경사각, 앞서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경사각은 기억 시기가 가장 낮을 때예요. 그러다 보니까 연교차가 가장 작을 때. 그래서 현재가 기억 시기보다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디귿 옳은 것 될 거고요. 그래서 정답은 기억과 디귿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3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전축의 경사각 그리고 경사 방향의 변화를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것도 보기에서부터 하나하나 이제는 보면서 따져보도록 할게요. 자, 겨울철의 평균 기온을 기억 시기와 현재를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먼저 첫 번째로 뭐를 이제는 봐야 되죠? 경사각을 판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 기억 시기의 경사각 여기 있고요. 현재는 이렇게 되죠. 자, 그래서 경사각은요. 얘네들을 다시 이제 정리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기억 시기에 비해서 현재가 더 크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때 겨울철은요. 반대로 변하게 되죠. 그래서 경사각이 작은 기억 시기가 높고 그리고 현재가 낮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기억 옳은 것 될 거고요. 다음 니은을 이제는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기온의 연교차를 니은 시기와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역시 이걸 뭘 봐야 돼요? 그렇죠. 경사각
딱 봐야 돼요. 그래서 니은 시기의 경사각을 저는 보자라고 하게 되면 여기죠. 현재보다 경사각이 어때요?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연교차 또한 경사각이 큰 니은 시기가 현재보다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니은 옳은 것이 될 거고. 자, 그리고 이제 다음 디귿으로 가게 되면 뭐를 물어보고 있냐면 근일점에 위치할 때의 낮의 길이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첫 번째로 뭐를 봐야 돼요? 계절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건 순서지. 낮의 길이를 따질 때 계절을 보고 계절이 다르면 끝. 계절이 만약에 같다라고 하게 되면 그 이후에 뭐를 봐야 돼요? 경사 각을 가지고 판단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기역 시기와 니은 시기를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네, 세차 운동에 이래서 방향이 반대가 됐어요. 자, 그러면 지금 기역 시기 같은 경우는 근일점에서 현재와 동일하니까 계절이 뭐가 돼요? 겨울이 돼요. 자, 반면에 니은 시기가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경사각이 반대가 됐기 때문에 근일점에서의 계절이 뭐가 되느냐? 여름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여름인 니은 시기가 낮의 길이가 더 길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거를 경사각으로 이제 바로 가시면 안 되고 우리 계절부터 판단해야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기역 시기가 더 짧다. 그래서 옳은 것은 네, 기역과 니은 되겠죠.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37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A, B, C 서로 다른 시기의 20유제 나와 있고요. 그리고 B 시기에 근일점과 원일점 남반구에서 관측을 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하나가 더 있죠. 기역을 관측한 시기가 남반구의 겨울철. 이것도 주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제 먼저 기역과 니은을 좀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관측이 되는 태양의 모습이 다릅니다. 이것을 우리 크기를 이제 뭐 시직경, 그러니까 시지름 또는 시반지름. 근데 저는 이제 한처가 약간 더 익숙해서 이렇게 얘기를 할게요. 이것은 이제 거리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거리와 일반적으로 이제 반비례하게 되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가까우면 크게 보이고 멀면 작게 보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역과 니은을 이제 봤을 때 기역이 더 작게 보이니까 어디에 있을 때란 얘기죠? 원일점에 있을 때가 되고 니은이 네, 근일점에 있을 때다. 그리고 이 원일점에 있을 때가 남반구에서 겨울이 된다라는 거. 이거를 가지고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기를 보면서 하나씩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자, B식입니다. 근일점을 지날 때 이때 북반구는 계절이 어떻게 되죠? 우리 앞서서 남반구가 원일점에서의 겨울이었거든요. 그럼 원일점 북반구는 여름이고요. 근일점은 뭐가 되죠? 그렇죠. 겨울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 옳은 것이 될 거고. 자, 다음 니은을 저는 보자라고 하면은 남반구 겨울철의 평균 기온을 물어보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달라진 게 뭐죠? 이제 20률밖에 없어요. 그럼 뭘 따져야 돼요? 20률에 의해서 거리가 어떻게 이제 달라지는지를 봐야 되는데 남반구 겨울철이 바로 이제 원일점에 위치를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이 원일점과의 거리를 A 시기와 B 시기를 이제 비교를 해볼 건데 원일점 거리가 멀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20률이 어떻게 되죠? 더 커졌다의 의미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A하고 B를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A는 0.012 그리고 B는 0.017 그래서 20률이 B가 더 크다. 거리도 어떻다? 더 멀다. 그러다 보니까 이때의 기온은요. A가 더 높을 거고 B가 더 낮을 거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니은 옳지 않은 것이 될 거고요. 자, 다음 북반구에서의 기온의 연교차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우리 이거 아까 얘기를 했었지만 연교차 따질 때 뭐 따지는 게 제일 좋다고요? 여름 보는 게 좋아요. 여름이 계절상으로 위치상으로 어디에 있을 때죠? 그렇죠. 원일점에 있을 때예요. 그러면 이때 원일점 거리 역시 비교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20률이 클수록 원일점 거리가 더 멀어지게 되죠. 그래서 C일 때가 가장 멀리 있을 거고 BA의 순서로 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때 여름철의 기온은요. 역순되죠. C가 가장 낮고 BA. 그래서 A 시기는
여름철 기온이 높아지기 때문에 연교차가 커지게 될 거고 C 시기는 여름철 기온이 낮기 때문에 연교차가 작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A보다 C 시기에 큰 것이 아니라 작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디귿 옳지 않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정답 기억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 문제 38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공전궤도 20류가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가 이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이 각각 A하고 B를 이제 찾아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이때 활용되는 게 바로 뭐냐면 바뀌는 주기입니다. 그래서 지구 공전궤도 20류 변화 주기는 얼마가 되죠? 10만 년이에요. 그 다음에 자전축의 기울기 변화 주기는요. 약 4만 1000년입니다. 그리고 이때 변화 주기가 있다 그래서 완벽하게 위아래, 그러니까 최대값과 최소값이 똑같은 것이 아니라 이제 범위 내에서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크기는 약간 다를 수 있다는 거, 이 부분 이제 좀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그래서 A 같은 경우는 변화 주기를 대략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가 가장 낮을 때고 다시 낮아지지 않네요. 여기서 제대로 다 표기가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10만 년 후 여기 정도가 이제는 될 텐데 조금 더 많은 시간이 이제는 걸리게 되는 거를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낮아졌다, 높아졌다, 낮아졌다. 그래서 A하고 이제는 B를 봤을 때 A에 해당을 하는 것이 뭐가 되죠? 주기가 짧은 경사가 기울기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B가 주기가 긴 20률의 변화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억은 옳지 않은 것이 될 거고요. 자, 그리고 10만 년이 지났대요. 뭐 이거 상관없이 지금 뭐가 달라지지 않았어요. 경사 방향이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럼 지금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그늘점에 위치한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때 우리나라 계절은요, 그렇죠, 지금하고 똑같은 겨울이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니은 옳은 것이 될 거고. 자, 그리고 기온의 연교차 물어보고 있습니다. 뭐 봐요? 경사각 봐야 되죠. 그래서 경사각을 A하고 현재를 이제는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A가 여기고요, 현재가 여기죠. 그래서 A 시기의 경사각이 크기 때문에 연교차 또한 역시 A 시기에 더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디귿 옳은 것 되겠죠. 그래서 옳은 것은 정답 니은과 디귿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39번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각각 세 시기의 경사각과 20률이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이것도 보기 보면서 하나씩 이제 판단을 해볼게요. 자, 먼저 여름철 평균 기온을 이제는 물어보고 있는데, 이거는 우선적으로 뭐를 봐야 되죠? 경사각을 봐야 돼요. 그래서 경사각이 크면 클수록 여름철 평균 기온 어떻게 된다? 커진다. 그래서 현재와 A 시기를 비교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현재가 23.5도 정도에 해당을 하고요. A 시기가 22.5도가 안 되네요. 그래서 현재가 높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기억 옳은 것이 될 거고. 자, 다음 지구가 근일점에 위치할 때에 하루 동안 받는 태양 복사 에너지. 이거는 특정 지역이 아니니까 뭐만 보면 되죠? 그렇죠. 20률만 비교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20률을 현재하고 B를 비교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현재는 0.02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B는 0.04죠. 그래서 현재보다 B 시기가 더 커요. 그러면 이때 근일점까지의 거리는요, 20률이 크면 클수록 근일점은 가까워지게 되죠. 그래서 현재가 멀고 B가 더 작다. 그럼 태양 복사 에너지 양도 언제 많이 들어온다? 그렇죠. B 시기가 현재보다 많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니은 옳지 않은 것 되겠죠. 자, 다음 디귿을 잘 볼 건데, 남반구 중위도 지역에서의 기온의 연교차입니다. BC. 자, 기온의 연교차 뭐 봐라? 경사각 봐라. 그래서 B와 C 시기의 경사각을 비교를 하자라고 하게 되면은 B보다 C가 크죠? 그럼 연교차도 어떻다? 경사각이 큰 C가 더 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디귿 옳지 않은 것 되겠네요. 그래서 옳은 거 정답 기억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문제 40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지구 복사 평형 그리고 여울 수지가 이제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이제 교과서에 나온 숫자들이 나와 있는 경우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바로바로 하지 않나요? 바로바로 할 텐데 여기는 안 나와 있으니까 그냥 하나하나 좀 따져보면서 가볼까요?
자, 먼저 태양 복사부터 맞춰볼게요. 자, 태양 복사 에너지가 100이 들어오는데 이 중에서 구름 대기에 의해서 22 그리고 지표에 의해서 반사되는 것이 얼마? 31이 총 반사가 되게 되죠. 그래서 현재보다 반사율이 조금 더 큰 상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때 지구에 흡수되는 총량은 얼마가 돼야 되죠? 그렇죠. 69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지구에 대기에 20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나머지 지표에 흡수가 되는 것은 2개 더해서 69가 돼야 되니까 A는 49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지표에서의 평형을 한번 이제는 맞춰볼 건데요. 지표에서 흡수되는 양을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얼만큼이 흡수가 되고 있냐면 태양 복사 에너지로부터 49가 흡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대기로부터 얼마가 흡수가 되고 있어요? 95가 흡수가 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총 흡수되는 양 같은 경우는 얼마가 흡수가 되느냐? 좀 많이 흡수가 되네요. 144가 흡수가 된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복사 평형 상태이기 때문에 방출되는 양도 어때야 되죠? 네, 같아야 돼요. 그래서 지표에서 방출되는 양을 이제로 보자라고 하면은 물 증발 23, 대류 전도 7, 그리고 대기로 복사에 의해서 102, 그 다음에 우주로 직접 나가는 것이 얘네 둘이 서로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얘를 괜히 시작했나요? 자, 이렇게 계산을 해보자라고 하면은 이게 132가 되니까 C는 얼마가 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지표에서 바로 직접적으로 나가는 것도 12로 상당히 이제 많은 수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C 같은 경우는 지표에서부터 대부분 적외선 영역으로 쭉 이동을 하는데 대기 흡수가 되지 않고 우주까지 날아가요. 이게 이제 바로 어디를 통해서? 그렇죠. 대기의 창 영역을 통해서 직접적으로 우주로 방출되는 양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주 공간의 수치들을 조금 이제 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반사율이 30이니까 여기 지표에서부터 지구에서부터 복사로 나오는 이 세 개의 합이 얼마가 돼야 돼요? 네, 69가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B 플러스 12 그리고 구름에 의해서 복사되는 거 얼마? 9. 이거를 더한 것이 얼마가 돼야 된다는 얘기죠? 69가 돼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때 B의 경우는 48이 된다라는 것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 이제 각각 수치들 해석을 했고요. 보기 보면서 옳은 거 찾아볼 건데요. 자, 먼저 기억부터 보자라고 하면은 A하고 B의 크기를 비교를 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는 우리 앞서서 계산했던 것처럼 49고요. B의 경우는 48이죠. 그래서 A가 B보다 크다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리고 이제 C 같은 경우는 앞서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대기의 창을 통해서 우주 공간으로 직접적으로 방출되는 에너지다라고 할 수가 있을 거고, 이때 대기에서 방출되는 양을 이제는 보자라고 되어 있는데, 자, 대기에서 방출되는 적외선 에너지의 양, 대기가 복사를 할 때 적외선으로 주로 복사를 하게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해당을 하는 게 이제 바로 뭐가 되냐면 B와 그리고 9와 95를 더한 것과 거의 비슷하다라고 할 수 있어요. 100%는 아니니까 같은 거 아니고 비슷하다. 이쯤이다. 그 다음에 흡수되는 가시광선의 양은요. 흡수 가시광선은 어떻게 되죠? 우주에서부터 태양 복사로부터는 주로 가시광선으로 흡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은요. 바로 대기에서 흡수되는 20과 비슷하다. 물론 이제 20보다 약간 작겠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렇기 때문에 대기 같은 경우는 방출되는 적외선 영역의 에너지 양이 흡수되는 가시광선의 에너지 영역보다 더 어떻다? 크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D가 옳은 것이 되겠죠. 그래서 기니 D가 모두 다 옳은 것이다. 정답 기니 D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시간이 좀 꽤 길었네요. 이번에 시간 꽤 길게 해서 대기와 해양의 상호작용 문제 모두 다 풀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오늘 우리가 이 단어를 모두 다 많이 이제 정리를 했고요. 이제 다음 시간부터 이제 우주로 가죠.
네, 별입니다. 그래서 스텝 2보다 이제 스텝 3에서 지분이 많은 게 이제 별 파트. 그래서 여기는 계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풀이가 약간 이제 길어지게 되죠. 그래서 우리 다음 시간에는 별도 특징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진행을 할 겁니다. 그래서 141번에서부터 156번까지 별의 특성 중에서 앞부분 함께 다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저는 여기까지고요. 우리는 또 다음 시간에 만나 뵙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